대학 생활이라는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개별에 적용을 하려면 내 고민과 내 이야기를 하시고 적절한 조언들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끝나고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새내기들을 위한 이야기로 인간관계 대학은 DYB이다. 한데 글씨 보이죠? 제가 왜 앞에 두고 여기 뒤에 가시려고 얘가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늦은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번은 삐 처리를 했어요. 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대학교 왔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사실은 대학교라는 상황이 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관계에서 정말 많으셨을 거고요. 20년을 살았으면 뭐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좀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인간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좀 교차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액션 플랜 3월 첫 만남 제 선생님 뭐라 불러야 돼요? 이런 팁들을 내가 코치선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하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제가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는 그 인터넷 그 네이트판 그 다음 고민상담소에 올라오는 얘기들인데요. 자 제가 이거는 좀 길게 그러니까 충분히 좀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좀 읽어보면 최근에 제가 다시 공부 모드로 들어가니 친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친구들과 당구장, PC방 다니면서 공부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동아리나 친구들과 지내지 않으면 연애도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주 절실하게 글을 썼는데 24살인데 대학생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거치게 썼는데 맨날 하는 말 이거는 좀 선배에 대한 불만을 품었나 봐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역시 대학 친구들은 예전 친구들만큼 친하지 않다는 거였다. 솔직히 어릴 때 친구들처럼 편하지 않다. 그래도 난 대학 친구라는 선을 긋지 않았는데 괜히 실망하게 된다. 대학 선배들도 그렇다. 너무 사람을 가린다. 얘는 제 편이고 너는 내 편이고 너만 이뻐하고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니들끼리 잘 놀아라. 이래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다. 입간놈의 대학 때문에 몸감마음 다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참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1학년 때는 동아리도 들고 MT도 OT도 가고 친구들끼리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동아리가 저한테도 안 맞는 것 같아서 탈퇴를 하고 같이 노는 몇몇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놀면서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게 돼요. 말 그대로 밥 먹고 수업 듣고 그냥 친구였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2학년인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그냥 학과 공부와 제 실력을 쌓기 위해 오로지 공부에 매진할까요?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사실 2월달에 여러분들 파이팅! 대수를 열심히 해서 라고 하는 분위기가 가장 올바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슬퍼지죠. 저도 이런 우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참 슬펐어요. 자 이것도 제가 그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멘트를 자 중간중간 보면 대학 친구들이라는 게 거의 이런 건가요? 그냥 피상적이고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관계 지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학을 텀을 두고 학기 다닐 때만 그냥 밥 먹고 그냥 시간을 두고 또 중간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텀이 있을 때는 뭐지 내가 좀 친한 거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하고 나면 서로 굉장히 멀어질 것 같다.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인간관계에서 정답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나만 이런 대학생활에 힘듦을 느끼는 것 같고 좀 소외되는 것 같다. 정말 어떻게든 그걸 절실하게 글을 썼어요. 그 다음 판에다가 얼마나 불안해서 거기다 글을 올려서 24살이면 거의 지금 3학년 이렇게 되거나 부대 갔다 왔다고 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3명 중 1명은 나는 아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싸라고 하잖아요. 아싸에서. 근데 대학교에서의 아싸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따나 따돌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학과 행사가 싫어서 학교 그런 생활 참여를 안 해요. 혼자 다니는 것이 그냥 편해요. 속 편해요. 이런 얘기하고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학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나홀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싸라는 게 앞에 요즘에 자발적 아싸라고 나는 그냥 대학생활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나 혼자 할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교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최근 들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80년대나 90년대쯤 대학 분위기는 진짜 길 가다가 잔디밭에서 누구서 같이 놀고 막 이러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막 교류고 그런 교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집단 문화나 어떤 대학사회 문화라는 게 같이 함께 즐기고 같이 뭔가 해내고 그런 건데 요즘 약간 개인주의 뭐 성향이 짙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뭐 학번을 유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년째 학교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해외노래에서 6년째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많은 친구들 만났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혹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통계치로 말씀을 드려서 또 억울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가 가장 많아요.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나누거나 내가 진정하게 막 솔직하게 뭐 그런 걸 얘기도 하고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피상적인 관계라고도 하고 내면의 외로움, 허무함.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느꼈던 친구들의 그 슬픈 감정 중에 가장 많은 거는 허무함이에요. 하고 공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나 되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허무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가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놀다가 내가 방학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경근하니 그 되게 길거든. 2달이나 노는데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또 그 따로 만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때 허무함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대학이 또 하나의 사회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는 뭐 내가 막 동아리 선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 동아리 가입해서 이뻐하고 이 친구는 뭐 아니고 이런 부분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학도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이나 얘기 나누는 모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입생들은 어려워하죠. 이 선배는 이렇게 말하고 얘랑은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런 식이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 기술이 좀 부족해서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경청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할 말만 한다든지 이기적으로 이런 거 알죠? 다들 아시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너무 우울해지시죠? 하기 싫으세요? 자, 이런 왜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 아까 지호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다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상황이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면 담임교사가 없어요. 반이 없어요. 몇 학년 몇 반이 없어요. 그리고 지정석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강의를 들으러 다니잖아요. 지정석이 없고요. 매일매일 보는 반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약속 같은 걸 만들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친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는 관계 구축을 타인이 혹은 기관이 하죠. 여러분 반 편성할 때 반을 이렇게 만들 때 1학년, 3학년 2반 반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학교는 모든 관계가 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뭐 연락처 교환을 했어요. 그럼 관계가 만들어졌죠.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대학교는 정말 버라이어티함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런 친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되게 신기한 사람 많이 만나는 게 하다못해 좀 해외고에 생활하고 온 친구들 그리고 대학이 약간 사회생활의 딱 중간이라서 복학생 오빠들 보면은 막 갑자기 아저씨 같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삶을 산 친구들과 선배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좀 편견 갖지 마시고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구랑 싸우거나 학교에서 사고 쳤다 이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합니다. 부모님이 오시거나 사인을 대신 해주시죠. 근데 대학교는 따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든 아까 그 시간표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었는데 내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아요. 담임선생님이 안 계세요. 이러는 거 다르다.
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시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까지는, 아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딱 들어오는 그 적응기죠. 3, 4월 한 학기가. 그래서 갑자기 너무 바뀐 환경과 그리고 너무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아까 공강 시간 있죠? 그 자유 시간과 달라진 생활 패턴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조언을 드릴 만한 내용은 4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이게 아마 대판 오늘 2번째 섹션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이게 그냥 다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가 않는데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딱 하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에 스스로 찾아가고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동아리도 있고 MT도 있고 오늘 같은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디프리나 스터디, 세미나, 팀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 만나기 정말 좋은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허물을 많이 느끼니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도 같이 만나 좀 편하지만 다들 처음 보면 갑자기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나도 알았는데 그게 막 한 학기 동안 계속 혼자 꽁에 있으면 스스로 또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냥 내가 먼저 그런 얘기 해보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새내기 분들 대부분이 대학생활 적응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새내기 분들끼리 근데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또 열 수가 있다. 진솔한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상황이 약간 여유롭지가 않긴 하거든요. 술자리에 가서 대부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말할 시간이.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활 4년, 5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꽁에 있지 말고 삐지지 마세요.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하여 아까 많이 봤죠. 그냥 나 혼자 놀래요. 그러지 마시고 인간관계를 나랑 겪다 보면은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만 만나고 그런 친구 있으시죠. 그냥 내가 아는 친구들만 만나고 그렇게 협소하게 관계를 맺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걸 극복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보는 거는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정말. 근데 그 부분을 대학 안에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기술이나 어떤 좀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고 어차피 이제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이게 왜 그런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되잖아요. 그럼 내 동기들 다 어디 갔고 보이지가 않아요. 연락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4년, 5년 되면은 정말 그때 술 먹고 재밌게 놀았는데 좀 인상이 뻘쭘하고 막 이런 상황도 많은데 그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보면은 이렇게 연락을 다 안 해요. 교류를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학교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끄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왜 이게 어렵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개인마다 문제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 게 관계를 맺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런 문제가 있구나. 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해보고 이런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내에 상담소가 있어요. 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한 명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 다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 고민이 다 비슷비슷한 케이스로 잘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선배들의 조언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슷한 또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은 적절한 조언을 해주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거든요. 자, 인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맥이라는 말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하버드 졸업생들, 그러니까 정말 지적으로 정말 우등한 분들이
분들 중에서 좀 지나고 났더니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사회생활 실패한 실패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왜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전문적인 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문제는 15%고 85%가 인간관계를 내가 잘 조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카네기 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1만 명의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사실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근데 진짜 정말 흔한 말이라 정말 중요해요. 또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가를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영향력을 받죠. 영향을 받쳐요, 사람한테. 자, 대학은 지식만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배우는 총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또 대처를 하거나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정하거나 어떤 학업에 있어서 진로를 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선배님, 교수님, 많은 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학 와서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는 그 방향이나 바라보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 만나서 내가 잘 된 건데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정보력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정보를 얻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느 뭐 이쪽 전공하시는 분, 뭐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요. 뭐 최신 정보들. 요즘에 이런 게 중요하다더라. 뭐 이런 뭐 제도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스스로 찾아보셔도 되지만 사람들 입에서 전해라는 거는 되게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 주장하는 건데 사람에게서 해결을 한다 이건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대부분은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대부분은 이거요.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라. 만약에 회사를 갔는데 회계 파트 쪽을 지금 업무를 담당돼요.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근데 내 동기 중에 지금 CPA를 하고 있고 그쪽 부분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살려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니? 아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 정보를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책을 찾아보거나 우직하게 뭘 하는 것보다 그만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부분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요. 전화기를 열어서 한 2~3명만 건넜을 때 내가 지금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생각나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사람에게서 얻는 건데 여러분들 대학 커플이 있습니다. CC가 있죠. 근데 결혼도 해봤고 저 내일 모레인가 다음 주인가 그 선배님 결혼식에 갔는데 CC세요. 저는 건대 커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동문회에서 결혼하면 50% 할인이거든요. 교육이.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살펴보세요. 결혼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를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그리고 많이 이렇게 빼오셔야 될 거 그리고 등록금 플러스 알파였을 때 알파 연봉을 가장 높게 유지하는 분이 바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하고 친해져서 안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배우는 거고 밝게 받아내시는 건데 하다못해 내가 일을 알바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취업 자리를 소개받아서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의외로 이런 데서 큰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간관계 중요하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이 활동하는 분들을 알고 여러 여기저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거고 자, 지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한 선배랑 제가 내일 이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인간관계? 인간관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인간관계 잘하면 인성이 좋아요. 그 사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정답을 말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죠. 그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지 인간관계가 잘 쭉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생활 능력 같은 게 붙어지는 게 결국 인간관계 능력의 전부죠. 내가 사람이 좋아야지, 그렇죠? 자, 스스로 돌아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첫 만남이 폭발하실 텐데 첫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맥은 어떻게 싸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새 학기 이렇게 해봐요 얘기인데 하나하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연락처 교환을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름만 저장을 하면 절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술 먹으면서 받은 연락처를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번이 몇 학번이고 뭐 언니였는지 뭐 오빠였는지 그냥 동기였는지 그리고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얼굴에 특징을 그런 것까지 그래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은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연락처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이건 학과마다 다르지만 호칭이나 존댓말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새학기에.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일단은 첫 만남에서는 다 존댓말 쓰시고요. 존칭 쓰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재수생이고 뭐 빠른 인데 난 반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월 되시면 제가 가끔 이런 말 하는데 저는 3월 달에 제가 제 돈 주고 밥 사먹은 거 딱 2번이고 다 얻어먹었어요. 네. 3월에는 어떻게 내가 내 돈 내고 밥을 먹냐 이러면서 새내기 결사대가 있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밥 많이 사달라고 그러죠. 선배들한테. 그건 좋은데 가끔 선배들이 정말 실망하는 경우가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교류가 없어. 그 다음에 감사 문자도 없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내가 털리는 느낌 있잖아. 진짜 털리잖아요. 저도 2학년 때 딱 한참 새내기 받는 게 너무 기쁠 때 그때 3월에 핸드폰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줬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저건 별표가 5개요. 인사 잘하자. 그러니까 딱 얘 인간성 좋네 라는 사회생활의 첫 부분을 판단하는 게 인사예요. 무조건. 이게 로비를 다니잖아요. 얼굴에 들고 다니지 마시고 무조건 쓰기로 다니세요. 누군지 본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인사하세요. 왜? 뻘쭘할 때 있잖아요. 언제 본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고민 됐을 때 그냥 무조건 인사를 하세요. 혹은 선배지 동기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일단은 존댓말로 안녕하세요. 나 동기인데 그랬구나. 선배한테 반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시면 그냥 무조건 80%는 먹고 들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전 인사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술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학교나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술 권하거나 강요하는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드시면 좋죠. 근데 혹은 하지만 내가 빨라가 될 경우가 있어요. 빨라가 되어 이제 내 발로 집에 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어쨌든 술자리는 모두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좀 마음을 담아서 빠르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길어지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빨리 사과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넘겨짚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그냥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실수하는 거 CC 얘기 또 하는데 CC가 참 헤어지고 만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너 잘 만나보니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넘겨짚지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학번 선배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 이야기. 니들이 더 무서워요. 진짜로. 후배가 선배 어려워하지만 선배도 정말 어려워합니다. 여기 지금 끄대 공부하는 어려워요. 우리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학번 선배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월 이제 마무리 돼가지만 여러분들 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느라 2학년 올라가시는 선배님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학 때 다 나와서. 그러니까 학과를 가시면 대부분은 2학년 선배를 만나게 돼요. 근데 3, 4학년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학과 전공에 관련해서 활동을 활발하고 계시는 3, 4학년 선배를 만나주면 좋아요. 사실은 1년 차이가 그렇게 스태프분들 다 2학년이시지만 그러니까 2학년 선배를 만나달라는 기회는 3, 4학년 선배 좀 좋아하지 말고 잘 만나시라고. 5, 6학년 선배 어떡하죠? 제가 5학년이라 자 그리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을 좀 만나보시고 그런 활동
그 이제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자 부분에 잘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기본이고 근데 이 중에서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 정말 잘해주세요 제발. 자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거 교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 교수님하고 친해지면 되게 좋아요. 정말 더 많은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은요 다 여러분 수업하신다고 다 교수님이 아니시고 견인 교수님이 계시고 시간 강사님이 계시고 부교수님이 계시고 정교수님이 계세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네, 다 그 위치가 달라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분들은 정말 시간에 따른 페이만 받으시는 거고 정교수님은 대학 안에 연구실이 계시고 개인 연구실이 계시고 대학 발전의 연구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교무실이 아니고요. 연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1, 2층은 이제 강의실이고 2층이나 뭐 이런 쪽은 다 교수님 연구실이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오피스 타임 이런 게 있어요. 그 앞에 그건 뭐냐면 내가 항상 2, 5일 이 시간에는 있겠다. 개인 면담 같은 거 꼭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친해지는 가장 핵포인트는 그냥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교수님이 싫어하시는 질문, 베스트. 교수님 제가 저번 주에 수업을 못 하는데 그때 과제 뭐 내주셨어요? 진짜 많이 혼나요. 그러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그러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적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바로 친해질 수가 있어요. 수업에 관련된. 그래서 내가 뭐 1학년 때 뭐 경영 언론을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경영은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수업 끝나거나 뭐 쉬는 시간이나 그러면 가끔 연구실에 가서 음료수도 얻어놓고 그럴 수 있거든요.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네. 그리고 교수님 이건 좀 심화 버전인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박사 다 이상이시기 때문에 박사 논문이 한 8년 그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년을 이렇게 힘쏟으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일단 검색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강의계획서 보이죠? 강의계획서에서 교수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그 연구 업적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을 탁 치면은 어떤 논문 쓰셨는지, 어떤 잡지에 뭐 어떤 글을 쓰셨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마케팅 전공자지만 마케팅 중에서도 이거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인사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 맨날 배꼽 인사하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수업 들을 때 앞자리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진짜. 교수님 집중 받아가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집중도도 높고요, 성적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팁인데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 있죠. 내가 잘 듣고 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네, 앞에 보셔요. 앞에 보시는데 왜냐면은 이게 앞에 끄덕끄덕하면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지금 몇 명 보는데 그래서 나를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끄덕이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핸드폰 보면서 이러시는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요. 기본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스승의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승의 날처럼 안 챙겨요. 또 건대는 스승의 날이 개교 기념일이거든요. 또 정말 축제의 날인데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감사한 표현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상담 가능 시간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생각한 팁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내가 뭐 하고 사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근데 많은 걸 했습니다. 많은 걸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핸드폰 번호 아까 보니까 1368개의 번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포럼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이 이제 관심사나 꿈에 대한 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제가 이제 도와주죠. 어떤 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 작업을 한 160번 정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뭐 진행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지우가 저한테 해달라고 저도 CC 해봤어요. 빨리 넘어가시네. 굉장히 빨리.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농축이라고 제가 감히 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재밌는 팁입니다. 자,
조교가 계세요. 그 교수님이 조교님 계시죠? 조교님이나 행정실 직원 조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학에는 매점이 있어요. 매점 이모가 계시고요. 그리고 복사실 사장님과 경비실 사장님, 청소부 선생님이 계세요. 대부분은 우리 학교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다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친해지거나 인사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 조교님과 친해지면 제가 수업에 관련된 팁이나 혹은 그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실 조교님하고 친하면은 어느 정도 학사 행정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거나 이게 좀 늦었는데 좀 받아주시거나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매점 이모님은 제가 가끔 이렇게 학교에 택배 보낼 때가 있는데 부대가 없거든요. 부탁드리면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러시면 좋아요. 그리고 복사실 사장님은요, 제가 그 수업에서 이제 책의 제본을 쓰거든요. 근데 그 제본 일거리를 복사실 사장님한테 드려서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한테 복사비를 안 받으세요. 친해지시면 좋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야. 경비실 선생님께서는 그 학교 그 이런 공간 그리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인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친해지면은 이런 강의실 이용이나 뭐 짜잘한 그런 것들 이렇게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책하고요, 잡지, 기사, 칼럼 이렇게 보면 밑에 이메일 있죠. 여러분들 딱 글 보시고 정말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메일 쓰세요. 이거는 교수님 외에도 어떤 지성인들과 연락할 수 있는 트위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참 좋아요. 이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똑같아요. 음식점이나 인쇄소 같은 데 가면요, 다 인사하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학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다 거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 대학생들을 형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근데 인사 잘하면 서비스가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제 아는 선배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군대 가기 전이어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음료수 슬러시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거 먹고 음식을 갔는데 또 밥을 먹어서 밥을 5번을 먹었대. 얻어먹었대.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대학생활의 재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경우가 많죠.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감사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는 거. 이따 저기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내가 그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큰 노력이 들이지 않는다면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움을 아까 주고받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대학교에서는. 질문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딱 손을 드는 그 단계거든요. 혹은 이제 강의나 수업이나 뭐 행사 같은 게 끝나면 가서 물어볼 때 질문을 내 생각을 담아서 하시면서 나와의 연관성,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가 방금 그 말했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꼭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맞는 말을 하자는 뭐냐면 여러분 대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동아리도 가고 학교도 가지만 뭐 여기저기 막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가갖고 사실 제가 잘 쓰는 방법 좀 일찍 가서 둘러봐요. 슬슬 누가 뭐 하고 있구나 둘러봐요. 그래서 딱 분위기가 파악이 되면은 그 분위기에 맞게 놀아야지 가서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내가 하고만 한다거나 어느 공간에 가서 혹은 위축만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 맞는 일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대판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만큼 있겠지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판 왔었거든요. 제가 분위기를 좀 봤어요. 진짜 이 시간을 정말 적합한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소환이 되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땐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아까 질문할 때랑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학년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맹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지원 후배도 우리가 이제 KUFO가 꿈꾸는 자들의 졸업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가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좀 해줘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거 꼭 정리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막 들이대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 만나다 보면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익숙해져서 내가 누구보다 위 혹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는데 별로 대학은 그런 관점이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후배를 만나더라도 얘가 이 친구한테 주면 이런 점을 배울 수 있구나,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건 정말 대인관계 기술의 가장 기본인데 이게 억지로 되면 되게 이상해져요. 억지로 저런 거를 하면. 그래서 그냥 사람을 그냥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냥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지금은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이런 마음들. 공부하기 전에 꼭 넣으셨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러고 살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고, 뜻이 맞는 동지와 함께 일을 하라는 제가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 주어지는 상황을 1학년 때는 그냥 해내기도 하죠. 근데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이런 뜻이 생겼다 했을 때 그거를 같이 친구랑 하면은 그 친구도 그 뜻에 맞게 살고 싶은 친구라면은 그 둘은 정말 많이 친해져요. 그 허무한 인간관계 느낄 필요 없어요. 제가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한 3년 동안.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저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동아리 할 때 부회장이었어요. 제가 재생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3년을 갔는데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고 안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대학을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어제도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야, 강의한 보내줘, 어떻게 잘 됐어? 막 문자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뭐 어려운 가정 얘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소통이 그냥 너무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뜻이 맞는 동지와 함께 일을 하시면 인간관계 많은 것들이 해소됩니다. 네, 너무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캡처 버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업 듣기 전에 교수님한테 연락드리기인데, 물론 연락드릴 말이 있어야죠. 내가 이제 이슈가 있어야지 연락을 드리는 건데, 이게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날짜가 안 나네? 2월 13일. 그러니까 3월에 개강하죠. 그 교수님이 이제 강의 계획서를 올렸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인사드리거나, 아니면 저는 수업에서 이런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이거 한 개 듣거든요, 수업을. 근데 이건 이슈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별말 없어요. 진짜 별말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교수님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막학기 때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설레고요. 교수님 수업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되게 설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 입문이거든요. 사회학 입문 수업인데 제가 보니까 사회학 쪽이 맞는 것 같고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공부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별말 없어요. 정말 별말 없는데 이런 거 한 통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문자를 딱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사회학 입문 수업을 신수강에 대한 왕진경입니다. 요 메일로 안부 이메일 보내는데 유효한 게 맞는지 웃음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장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진경님. 그래서 네 교수님, 문자로 쓰니 너무 길어요. 뭐 이렇게 첫 수업 때 배워 꺄, 제가 나이가 지금 26인데 꺄 이러고 있어요. 맞어요. 또 그리고 이 수업을 전에 수강했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선배 분들 이름을 팔아, 그 친구가 이렇게 들었다는데 이런 내용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팔았더니 역시 사고 역시 출중하겠대요. 기대됩니다. 저 교수님이 그 학구적인 서로의 기대가 지금 교류가 됐어요. 수업 때 잘 예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안부 인사 문자 보내는 거랑 살랑살랑 친절하게. 자, 지금부터 보시는 글을 보면은 제가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쿨하게 답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한테 안부 인사 굉장히 살랑거리거든요. 자, 이거 김지호 씨입니다.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기획하는 것 때문에 누나 하트 뿅뿅, 막 나의 사랑, 우리 사랑, 왕눈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막 아주 그냥 사랑이 넘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후배가 이제 이렇게 안부 문자. 이름 왜 가리셨어요? 여기 떠 있는데. 너만 안 가린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안부 문자 꼭 이런 식으로 좀 보내셨으면 바로미야 누구? 자, 그리고 아까 그랬죠. 뭐가 감사했는지 적으라고. 뭐가 어땠는지를 보내라고. 그냥 하지 말고. 이거는 팁이에요. 이것도 이러고 이랬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이랑 똑같은
똑같은 94년생이에요. 20살 친구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강의를 했는데 강의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 문자가 와요. 그래 어머 그거 어쨌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학생활 하기 바쁜 새내기 언니들보다 다 겪어보신 3, 4학년 언니들이 뼈 묻은 조언을 해서 좋았대. 내가 얼마나 그 새내기야. 근데 기억을 하겠죠 당연히. 이런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상품 같은 거 만드는 건데 누구누구야 패키지 이쁘다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같았는데 뭐 이거 심플한데 참 유용한 거 같아 이렇게 했었더니 사실 그 행사장에서 그 상품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뜨는 주인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봐 주다니 너무 고마워 막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해 보이는데 쉽게 할 수 있으면 좀 하자 우리 서로.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복학하는 10학번 후배들이에요. 10학번 후배들인데 복학생들 얼마나 심심해요. 놀아야 돼. 학교장 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초대를 했어요. 6명을. 그래갖고 야 대판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보고 나 있으니까 놀러와라 이렇게 보냈어. 그때 복학생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저 초대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니들도 늙었다 이랬더니 선배는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했으니까 단카방은 안 익숙하지? 이랬더니 단체 카톡은 할 줄 아는데 단카가 뭔지 몰랐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어떤 나 뭐하고 살아 뭐 공유하고 이런 거 초대하는 거 쉽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진솔한 대화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뭐 문자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진솔한 대화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 행사 전후가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판에서 만난 권현우 선배님이세요. 권현우 선배님 첫 번째 판 끝나고 쉬는 시간 있죠? 갔어요. 제가 두 번째 판에서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선배님 강의하니까 너무 좋은 거 제가 몇 개 막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땄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뭐라 그랬냐면은 후배들을 위해 써주셔서 재학생으로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그랬더니 오빠 카톡으로 답장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잘 하시길 바래요. 어쩌고저쩌고. 아니라뇨.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그리고 아까 저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저한테 카톡이 온 건데 뭐 내가 요즘 뭐 열정을 잃어서 그런데 네가 좀 이렇게 얘기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연락하게 된 거예요. 알아야지 그 사람을 누가 있는지. 그 하다못해 이런 거 누나 저희 강의실 빌렸는데 어떻게 빌려요? 이번 자식 했거든요. 이 상황이 못 빌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시면 신입생이에요. 대학에서 신입생이란 참 기회가 많고 돌봐줘야 할 대상이거든요, 여러분들. 1학년이.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1년 동안은 대학생활이 뭔지 적응하시고 알아보시고 사람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채널을 가장 많이 늘려라 1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진짜 선배한테 뭐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괜찮다. 신입생이기 때문에 들이대도 괜찮다. 저희 주제가 DYD가 들이대예요. 들이대도 괜찮다. 신입생이니까. 그리고 제가 3, 4학년 돼서 막 교수님한테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진로가 너는 이제 와서 그 생각하고 막 혼납니다. 혼나고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신입생들이 와서 제가 이러면 이렇게 기특하게 벌써 이런 생각을 하네. 신입생이어서 봐주실 때 그 기회를 잽싸게 이용하자는 게 강의의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한테 얻는 정보든 책이든 인터넷이든 학교 홈페이지든 여러분들이 정보 얻는 채널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방법으로 많이 늘리세요. 1학년 끝나면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 전과를 할 수도 있고요. 전과나 다전공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반수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결정할 게 많아지는데 대학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학생 행정이 그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감적인 대학생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자세로 1년 동안 찍지 말고 계속 쭉. 자 그래서 대학생활에 DYD 하라는 말씀이시고 이거는 자 대학생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아갈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대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점이
지식, 경험,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는 없죠. 아닌가? 어이쿠. 자, 그래서 등록금은 결코 수업료만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다. 다 배워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여러분들 자유도 주어지지만 책임감도 주어지는 성인이 되셨고 그 배우는 사람의 어떤 순수함도 막 나타내시면서 목표에 맞는 전략들을 선택해 가시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 장표 하나가 또 강의가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40페이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좀 막막할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다 경험을 해봤던 선배들이고 여러분들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런 자리도 있고 정말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자리 많고 진짜 새내기한테 욕하고 있겠다 하는 그런 선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좀 자신감 있게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